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판 뉴딜과 농산어촌 지역 뉴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발표자가 황인식 부원장님에서 저로 바뀌는 점, 그리고 다소 발표 자료가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함에 따라서 발표가 약간 미숙할 수 있는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할 내용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와 한국판 뉴딜 추진 배경,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발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어촌 지역재생 뉴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종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직면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불황, 고용위기 시대,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 가치사슬의 위기, 또 사회위기가 공존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대면 경제구조,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저밀도 생활 방식의 확산, 환경,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 또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가 중요해진 가치관의 변화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와 함께 기후위기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U가 가장 이 부분에서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EU는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팜투포크 스트래티지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인구 감소라는 크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총 인구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는 5G 기반의 초연결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 부분 중심으로 인프라가 깔리면서 농촌 지역에는 정보 격차, 또 디지털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내용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는데요. 선등 경제로의 전환, 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 포용사회의 전환을 위해서 안전만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한국판 뉴딜 중에 농식품 분야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무인 자동화 농업 기반,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 등 총 19개 사업이 반영돼 있고, 약 2021년에는 2,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정책도 한국판 뉴딜 정책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 결합하여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농업농촌 지역 발전 뉴딜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은 광역 단위 뉴딜 대책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부분은 뉴딜 사업의 세부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명시적인 제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관련해서는 기초 지자체 단위 사업이 다수여서 중앙과 광역, 또한 중앙과 광역 기초 지자체의 협력적 추진 체계 구축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농촌 지역재생 뉴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현실을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업농촌은 고령화, 초고령화, 또 과소화로 많은 농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기후변화, 농산물 소비 감소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농가의 경영 안정성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이 부족해서 도시에 비해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고,
90년대부터 성장은 이루어왔으나 성장이 농가의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장과 소득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불리한 정주 기반과 보건, 의료, 교육 필수 서비스가 도시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그 정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잠재력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산어촌에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나야겠고요. 또한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한 또 기후위기로 인한 또 우리나라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밀도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이 새로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초고령 시대에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농촌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사회 혁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그린 뉴딜 시대에 그 혁신 성장을 그다음 농촌 공간에서 창출하고 농업 역시 함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었던 식량 안보와 국민 모두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실현을 또 구현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 농촌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 농촌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농촌 지역 재생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인의 날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농촌을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 식량 계획과 농촌 르네상스 및 농촌 공간 계획 추진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 지역 뉴딜, 즉 농촌 재생은 농촌 지역이 일자리, 사람, 또한 삶의 공간 측면에서 도시와 차별화된 삶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서 또 1터, 3터, 쉼터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휴먼 뉴딜, 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농촌 지역 뉴딜의 세부 과제를 제시를 하겠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5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지역재생 사업의 추진입니다. 즉, 농촌의 다양한 생활 SOC 공급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 보건 등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 재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도시 성장의 바탕을 둔 기존 공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분산형 국토 형성 및 농촌 환경, 경관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농촌 공간을 재설계하고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농촌의 취약점인 교육, 문화, 복지, 보건 등 생활 서비스 SOC를 5G 기반 VR, AR, MR 디지털화로 격차를 해소하는 스마트 농촌을 구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격 교육이라든지 에듀테크, 또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모니터링을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식량 안보와 국가 식량 계획의 수립 및 추진입니다. 즉 글로벌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식량 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며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곡물에 대한 자급률 제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으로 먹거리 보장 대책을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식량 계획이라든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다양한 식품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 생산 부분의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비대면 경제 사회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게 농업 부분의 디지털 경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DNA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첨단화, 편리한 농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즉 농업은 농업 인력의 감소와 또 환경 부하에 직면해 있고 기후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농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축산과 시설 원해 중심으로 이루어진 스마트화를 노지작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온라인 유통 확산에 대응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농식품 디지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산지 유통센터 및 도매시장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촌 인구의 인구 이동 대응입니다. 즉 이를 위해서는 그 도시 부분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귀촌 촉진을 통한 농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농촌 특성에 맞는 농촌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고,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 그다음에 고령 인구 건강 관리, 사회적 농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정주 및 체류를 지원하는 그 기농 귀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 고용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쟁 조직,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 부분에서 또 도시 부분에 부족한 일자리를 농촌 부분에서 창출하고 많은 청년들의 농촌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고용 문제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농업 부분 고용보호제 도입 검토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업 부분이 그 사회 안전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 지역 재생 뉴딜은 지역의 창의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 어젠다 사업을 추진하므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농정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농촌 재생 뉴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촌 계획 협약 사업의 추진 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다부처 사업의 통합적 컨트롤 타워 마련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창의성과 자율적 계획을 강화해내고 지역 갈등 관리 및 주민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겠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농정협력 심의체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